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룹에서 5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왜 배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들은 그룹 시어리도 마찬가지고 링 시어리도 마찬가지고 2학기 때 배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배우는 대수학들은 이 5가지 기본 개념들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기본 5종 세트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런 기본 5종 세트들을 가지고선 우리 근본 목표가 분류였잖아요. 분류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5종 세트라고 부르는 이론들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5종 세트가 뭔지는 요거 다음에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룹을 분류하는 문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일단 아벨리안인지 논 아벨리안인지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오더에 따라서 나누기로 했었죠. 오더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여기까지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정말 다 찾아보는, 물론 이제 몇 가지 이론의 도움을 받았지만 방법에 의하면은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는 얘네들밖에 없어요. 업트 아이소모르픽하게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원소 4개짜리 한번 해보죠. 원소가 4개인데 항등원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E, A, B, C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캔슬레이션 로우에 의하면은 수도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가로줄, 세로줄에 똑같은 게 겹치면 안 됩니다. 일단 해보면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손으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죠.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일단 항등원이 있는 행과 항등원이 있는 열은 똑같은 게 카피 앤 페이스트 돼서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9칸을 채워야 됩니다. 수도크를 해야 돼요. 겹치지 않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수도크를 하고 나서 겹치지 않게 다 채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그룹에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되는지 어소시티브한지 항등원은 넣었으니까 항등원 이런 체크가 된 거고 여건이 있는지 이걸 다 체크해 줘야 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겹치지 않게 가로 세로 열이 겹치지 않게 수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나열해 봐라 해서 해보면 전체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컴퓨터를 돌려서 해봤는데요. 똑같은 거 그리고 있을 필요 없네요. 얘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아이고, 오류독이 아닌데. 다시 붙여넣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일단 제일 간단한 게 얘가 왜 간단하다고 하는지는 보세요. EA, 그 다음에 EAB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ABC 있고 ACB, ECA 이거 컴퓨터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려서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 파이썬 같은 걸로 겹치지 않게 나열해 봐주세요 하면은 잘해줍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4가지 경우로 줄어듭니다. E, C, B 저도 지금 계산한 결과 보고 베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2가지 룰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결합법 그 다음에 캔슬레이션 로우에서 얻어지는 겹쳐서는 안 된다. 그 2가지 룰 가지고 하면 요 4가지 경우만 딱 나옵니다.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정말로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져요.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그룹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맨날 나오는 G4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개는 이 4개 중에 최소 1개는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떨까? 엑서사이즈입니다.
쉬운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엑서사이즈. 물론 이제 이론을 많이 알고 나면은 이제 쉬워지는데, 이론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귀찮은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찾아봐요. 이 4개 중에서 뭐의 그룹이 되는, 그룹이 될 수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알려드리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랑 뭐밖에 없느냐? 딱 요거 2개예요.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요 네모 박스 친 게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된다는 건 물론 어소시에이티비티 확인해야 되고, 항등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여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다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결합법칙 확인이 조금 상당히 좀 귀찮을 거예요. 왜냐면 결합법칙 하려면은 뭐 맨날 누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이거 확인하려면 ABC 한 개, ABC 한 개,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게 같아지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넷 중에 전체 원소 4개니까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4의 3승만큼. 4, 4, 16, 24. 엄청나게 많은 64가지 경우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모 박스 친 게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된다는 걸 일단 저를 믿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쉽게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X표 친 게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한번 엑서사이즈를 조금 바꿔서 X표 친 거는 왜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안 되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항등원이 있고 여건이 있고는 되는데 아마 어소시에이티브 로우가 안 될 거고요. 어소시에이티브 로우가 안 되는 얘를 한 쌍만, 세 쌍, 그러니까 트리플 3개만 찾으면 되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원소 4개짜리는 요 2가지 종류가 가능합니다. 이름을 하나 붙일게요. 얘가 정확하게 G4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과 아이소모르픽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0, 1, 2, 3, 0, 1, 2, 3 이렇게 대응시키고선 대응하는 그 테이블이 똑같이 바뀌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은 G4가 됩니다. 얘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룹이죠. 정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더 클라인 4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V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클라인 4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입니다.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항등원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2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을 해줘야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산은 왼쪽 표대로 with the binary operation. 흉 이렇게 왼쪽 연산 외워야 됩니까? 네, 아유 되게 복잡하죠? 근데 뭔가 좀 패턴을 찾아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엑서사이즈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연산을 어떻게 주는지, 2는 항등원이니까 어떻게 연산하는지 다 알죠. 연산 하나마나. 나머지 것들은 요거를 좀 풀어서 헤쳐보면 자기 자신끼리 연산한 거는 항등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본 거냐면 대각선을 보세요. 대각선이 전부 다 항등원이 나온다는 게 독특한 성질이잖아요. 자기 자신끼리 연산한 거는 항등원이 나오고, 그러면 서로 엇갈려 연산한 게 뭐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죠.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삼각형을 그려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A랑 B를 연산하면 C가 나옵니다. A랑 B를 연산하면 C가 나옵니다. B에다 C를 연산하면 A가 나옵니다. 반대로 A에다가 C를 연산하면 A에다가 C를 연산하면 B가 나옵니다. 요 2가지 모양만 기억하고 계시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완벽하게 우리가 재구성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 구조를 갖는 그룹을 클라인 4그룹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인 4그룹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벨리안 그룹이 됩니다.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보고선도 알 수 있는데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보고선 아벨리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서 계산을 해도 결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면, 대응되는 위치끼리 대칭이면 그게 정확하게 아벨리안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라인 4그룹도 아벨리안이에요. 그래서 원소 4개짜리 그룹은 왼쪽 위에 있는 테이블은 G4의 테이블이라 그랬었죠. G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클라인 4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왜냐? 다 해봤어요. 뭐 여기서부터는 다 해봤다고 저는 양심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요 테이블이 4종류밖에 안 나온다, 수도크 하면 4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 할 때 컴퓨터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컴퓨터가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된다, 오른쪽 아래께 뭐 어소시에이티브를 다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수학 이론을 좀 갖다 썼습니다. 좀 그 정도는 양해해 주세요. 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니까. 자, 그럼 남은 질문이 뭡니까? 원소 4개짜리 그룹이 최소 2종류가 있다는 건, 2개가 있다는 건 알아요. G4랑 클라인 4그룹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업토 아이소모르피즘으로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당연한 질문이어야 되냐면, G4랑 클라인 4그룹이 아이소모르픽한가? 이 질문입니다. 이 둘이 아이소모르픽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할게요. 아이소모르픽 길게 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소모르픽 할 때 수학자들이 무슨 기호를 쓰냐면, 등호를 쓰면은 집합으로서 같다는 얘기니까 우리 원소가 달라도 아이소모르픽 할 수 있잖아요. 물결 표시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 이게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G4에서 V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잘 잡아서 왼쪽 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로 그대로 바꿔주는 그런 1대1 대응 함수를 잡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물론 뭐 패턴을 보고서 뭔가를 해도 좋아요. 근데 야, 이게 되려나? 예. 근데 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떤 이론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한번 간단하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좀 쉽게 할 수도 있기는 몰라요. 근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이소모르픽한지 안 한지 체크하려면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ABC를 이쪽에 ABC로 보내는,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3팩토리얼 6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럼 그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를 다 바꿔보는 거예요. 6가지 1대1 대응 함수마다 얘를 다 바꿔서 같은 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론을 꼭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걸 필요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그룹 분류할 때 필요한 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을 이용해야 분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류가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 당장 원소 4개짜리만 해도 3팩토리얼 6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원소 5개, 6개, 7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예상하기로는 생각해야 될 경우가 너무 많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론 없이는 분류가 안 돼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대수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등장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대수학 시간에도 5가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이론들이 우리 이 분류하려는 큰 원대한 목표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도는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 이 5가지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워나가면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그룹 시어리 뿐만이 아니라 엘제브라라고 부르는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를 배우게 될 거냐면 무언가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룹을 배웠듯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집합인데 연산이 주어져 있는.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배웠으면 선형대수학은 벡터끼리 더할 수 있고 벡터에다가 수를 곱할 수 있죠. 상수배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항연산이 아니어도 돼요. 이항연산은 같은 공간에 있는 원소 2개를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상수배 같은 거, 벡터 공간의 상수배는 벡터에다가 수를 곱한 서로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것끼리 연산을 하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계산법이 주어져 있는 집합들을 배울 겁니다. 그룹은 계산법 하나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뭐 링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연산이 2개 주어져 있는.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하나가 컨스턴트 멀티플리케이션 상수배가 하나 주어져 있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계산법이 주어져 있는 집합을 배웁니다. 물론 이제 계산법이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만족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배우는 대상이 뭐냐? 서브 무언가를 배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서브 그룹을 배울 거고요. 서브 링, 뭐 서브 벡터 스페이스, 뭐 등등등.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서브셋이에요. 그런데 어떤 서브셋이냐면은 아무런 서브셋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다시 그 무언가가 되는. 서브 그룹이었으면 서브셋인데 그 자체로 다시 그룹이 되는.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면은 부분 공간 서브 스페이스인데 그 자체로 서브셋인데 그 자체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그런데 무언가가 되려면 연산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오퍼레이션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인듀스드 되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물려받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도되는 또는 물려받은 그런 계산법.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무언가가 되는 것을 서브 무언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분류였잖아요. 이 네모 박스 친 녀석들을 분류하고 싶어요. 분류를 하려면 수학에서는 둘 사이에 맵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맵, 집합이 아니라 연산이 주어진 맵이니까 연산 구조를 반영하는, 연산 구조를 보존해주는, 연산 구조랑 잘 어울리는 맵을 생각해야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호모모르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언가들 사이에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건데요. 얘는 맵입니다. 이 무언가들 사이에 얘네들을 비교하고 싶으니까 이 무언가들 사이에 맵인데요. 이 무언가는 연산을 갖고 있잖아요. 연산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도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을 보존한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표현을 해요. 오퍼레이션을 보존하는 맵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겁니다. 이런 맵 중에서 특히 바이젝티브한 맵을 우리가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요. 뭐 커널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요. 이미지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기본 5종 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호모모르피즘의 커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쿼션트라는 게 등장을 해요. 쿼션트 무언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얘는 뭐 설명이 이제 복잡해져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모든 개념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더 셋업
이른바 레프트 코셋이라고 부르는 오브 무언가의 정확하게는 레프트 코셋들 이 무언가의 어떤 여기 순서를 맞게 쓸게요. 오브 서브 무언가. 근데 임의의 서브면 안 되고요. 스페셜한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서브 무언가의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네모 안에서. 근데 얘가 다시 네모가 돼요. 원래 그룹이었으면 쿼션트 그룹도 다시 그룹이 되고요. 만약 링이라는 걸 배웠으면 쿼션트 링도 다시 링이 됩니다. 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 이건 또 설명이 복잡한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맵이 있는데 걔 이미지로 가는 맵이 있습니다. 그러면 쿼션트 하는 대로 가는 커널이라는 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맵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아이소모르피즘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뭐 그림이 되게 복잡하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엄밀하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보통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 또는 펀더멘탈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그룹 시리 하면서 배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론을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좀 더 복잡한 이론들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룹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음 강의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 5종 세트의 서브 무언가를 우리 같은 경우는 그룹을 배우고 있으니까 서브 그룹을 배울 건데요. 이 서브 그룹만 이용해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질문, 빨간색으로 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 서브 그룹 다음 절로 넘어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